우리는 모두 우연의 산물이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우연 없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없이 우연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우연은 우리를 지배하고, 삶은 거대한 행운 게임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가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연은 우리를 지배하고 삶은 거대한 행운 게임이다. 미래를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모 할머니의 생년월일을 로또 용지에 기입했다가 부자가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정원에 있는 튤립 꽃밭에 물을 주다가 갑자기 운석이 떨어져 자신의 정원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충돌 분화구로 변하는 광경을 보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은 없다. 다만 우연히 한 사람에게는 호의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연은 기이한 현상이다. 우연히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심각하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 가능한 세상에서 우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또 추첨에서 우연히 마구 뒤섞이게 되는 숫자 공은 우연히 정원에 떨어지는 운석과 마찬가지로 명백하고 확실한 자연 법칙을 따른다. 예측 가능한 우주에서 대체 어떻게 우연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1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우연 같은 것은 없다고 단정 지으면서 우연을 그저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이 질문에 대해 조금은 차별화된 시각을 열어준다. 카오스 이론은 사소한 우연이 얼마나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양자 물리학은 우연히 아주 작은 입자들의 낯선 세계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우연과 행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진화 생물학에서 우연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진화를 거치면서 우리의 뇌는 우연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발달해 왔다. 여러 가지 심리학 실험은 우리가 우연을 대할 때 느끼는 어려움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한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이론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실제로는 오직 우연히 지배하는 일에서 어떤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사실은 오로지 운이 좋아서 성공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우연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다. 따라서 한 번쯤 생각 여행을 떠나서 우연,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분명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로또에 당첨돼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자신이 로또에 당첨된 것은 운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로또 번호를 표기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오류는 어이없을 정도로 자주 볼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한 우연과 자신의 성취를 혼동한다. 승리를 거둔 축구 선수는 오늘 자기 팀의 정신력이 상대 팀보다 더 강했다고 말한다. 경기 28분에 상대 팀 골이 골대에 맞고 튕겨나가는 행운이 없었다면 경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는다. 신임 매니저는 입사 시험에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자신의 직업적 성공이 우연히도 자기 아버지가 그 회사 임원과 동창이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고 적절한 때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행운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이를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직장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서의 성공이 우리 손에 달렸다고 스스로에게 주입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아이디어,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이 성공으로 나타나야 한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행운이 도와준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직업적인 성공은 포커게임의 경우와 똑같다. 우리는 수완, 지능, 그리고 노력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애써야 한다. 하지만 우연히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고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세상에 알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 최악의 경우 성공에 관한 자기 계발서를 집필하기도 한다. 서점에 가보면 전혀 쓸데없는 인생 조언이 담긴 책들이 무서울 정도로 많이 쌓여 있어서 진짜 좋은 책을 찾을 수 없게 시야를 가려버린다. 그런 책들은 독자들의 뇌를 한없이 가볍고 부풀려진 글로 채워주고 그럴듯한 말로 현혹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성공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작가들은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승진을 못한 이유가 궁금한 청중들을 상대로 허무맹랑한 얘기를 떠들어대고는 돈까지 받아 챙긴다. 정말 쓸데없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다. 그렇다고 이런 자기 계발서를 쓴 작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부질없이 그들의 컨셉은 그들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삶의 전략이다. 다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똑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전략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이다. 그들은 동기부여에 관한 강의를 하지 않으며 성공에 관한 조언을 담은 책을 쓰지 않는다. 무언가를 해내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런 현상을 생존자 편향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 개념의 유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비행기 엔지니어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전투기 투입 후에 귀환한 전투기들을 조사하다가 총탄 자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행기 몸체의 특정한 부분들이 적군의 공격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받은 듯 보였다. 따라서 비행기 몸체 중 총탄을 집중적으로 맞은 부분들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통계학자였던 아브라함 월드는 이것이 멍청한 결정임을 알아차렸다. 전투기에 난 총탄 자국은 전투기가 무사히 귀환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격추되어 군 기지로 귀환하지 못한 전투기들이 중요한 부분에 총탄을 맞아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거라 추측했던 것이다. 따라서 왈드는 귀환한 전투기들 중에서 오히려 탄한 흔적이 없었던 부분들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았다. 우연히 지배하는 삶에서 운이 좋은 승리자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영리한 전략이 아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패자들의 운명도 주시해야 한다. 105세가 된 나무꾼은 자신의 건강 비결로 숲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코 담배를 흡입하는 것을 꼽겠지만 그의 동년배 중에는 똑같은 생활 방식을 고수했음에도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다른 사람이 평생 동안 벌어도 다 못 버는 돈을 단 하루의 촬영으로 벌어들이는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가 있는 반면 비슷한 연기 재능과 비슷하게 잡지 표지를 장식할 만한 외모를 지녔어도 갈라쇼 맨 앞줄에 앉지 못하고 배우가 되고자 했던 꿈에 실패한 후 공연장 입구에서 입장권을 검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천재적인 경제 감각으로 주식 펀드에서 놀라울 정도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월스트리트 건물이 있으며 비슷한 경제 감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펀드의 실적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동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이다. 생존자 편향은 심지어 기이하고 역설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비슷하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가지만 결국에는 그중 소수만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위험 부담이 높은 직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돈을 지불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지불받는 것이다. 마치 보수를 로또 용지로 지불받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사람들에게 돈이 아닌 돈에 대한 기회를 지불하는 전략이 점점 더 널리 행해지고 있는 듯 보인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년 동안 보잘것없는 돈을 받고 인턴 생활을 한다. 인턴 생활을 하면 제대로 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우연의 의미를 무시하고 오직 개인의 노력만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든다고 사람들에게 주입하면 자기 자신을 자격 없는 실패자로 여기는 우울한 패배자들과 자신은 우월한 사람이며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오만한 승리자들의 세계가 될 것이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 했고, 노력했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빵이 없는 사람은 노력을 해야 하고, 케이크를 꿈꿔야 한다. 이렇게 각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신화는 오늘날 종교적 신념과 같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뿌리를 내렸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손에 쥐고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한다. 그러는 것이 좋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세계관에 우연의 자리를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기만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치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운전자와 같이 행동한다. 우연히 타이어에 펑크가 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새로운 방향으로 휘몰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실패를 조금 더 편안하고 너그럽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떤 일이 잘못된 것이 반드시 우리 탓은 아니다. 주식에 잘못 투자해서 모아놓았던 돈을 다 날렸을 때,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겨우 1000km를 달리고 나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퍼져 버렸을 때, 그토록 바라던 승진에서 탈락했는데 나 대신에 옆 사무실에 근무하는 무능력한 동료가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 안 좋았던 것일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행동을 통해 이런 짜증나는 일이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는 있었겠지만 적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질 필요는 없다. 우연히 우리 편이 아니었을 뿐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우연을 알아차리고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는 데 매우 미숙하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차리는데 제법 뛰어난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냄비에 잠깐 코를 대고 냄새만 맡아보아도 점심이 맛있을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과 통계, 행운과 우연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직감이 비참하게 실패하고 만다. 우리 인간이 우연과 가능성을 판단하는 능력은 귀가 어둡고 집 고양이가 피아노를 치는 실력과 비슷한 정도다. 우리는 백성어를 두려워하지만 심장순환기 질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룰렛 게임에서 7번 연속 빨간 공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검은 공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연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상한 이론들을 제멋대로 만들어내고 심오한 이유들을 갖다 붙이지만 사실은 우연히 지배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직관은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번번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순전한 우연은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숨은 원인을 찾고자 애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날마다 수많은 우연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가능성이 있는 일들만 일어날 가능성은 너무나 미미해서 가능성이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가장 낮다. 이 세계는 아주 작은 입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리고 그 밖의 작은 물질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모든 것이 우주 공간에서 마구 돌아다니며 서로 결합하거나 밀어낸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먼지 알갱이들 중에 왼쪽으로 날아갈지 오른쪽으로 날아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알갱이는 없다. 먼지의 움직임은 명백하고 필연적인 방식으로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우리는 카오스 이론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세계를 편리하고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 부분 체계로 나누는 데 익숙해져 있다.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전동기를 조립하는 사람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날씨가 그런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집 세탁기의 탈수 모드가 힘차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코끼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모든 일을 서로 분리해서 바라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는 세계 전체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촘촘한 망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부분으로 나눠질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나비가 폭풍우 몰려오는 것에 관여하듯이 화성의 운석 충돌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발걸음, 모든 호흡, 모든 눈 깜빡임 하나하나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나비를 공부하면 목성에서 일어나는 폭풍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오스적으로 확산되는 작은 원인들을 이용해서 미래에 의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또는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저 우연히 예측할 수 없이 그리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래를 엄청나게 바꿔놓는다. 사실은 상당히 좋은 일이다. 우리의 작은 손짓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의 호흡 하나가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의 수많은 원인 중 하나가 된다. 심지어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순간에도 말이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잔디밭에 앉아 있는 나비들도 모두 우리와 똑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 양자 물리학은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다.
양자 물리학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학적인 이론이다. 다만 양자 물리학의 어려움은 우리 일상의 대상, 특성, 그리고 범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특성은 대상들이 여러 가지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양자 중첩 상태라고 부른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내가 동전을 공중으로 던지면 결국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며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온다. 물리학의 법칙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허용하며 그중 한 가지 경우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반면에 양자 물리학적인 시스템이 동시에 두 가지 상태를 허용할 수 있으며 생각 가능한 모든 조합 역시 가능하다. 만약 아주 작은 양자, 동전을 제작한다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 상태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이다. 양자 물리학을 접해본 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도 이를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과 일치시킬 수 없으며 그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약간의 용기를 가지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생각이다. 어떤 원자가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 수 있으며 동시에 양쪽 방향으로 도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마치 악어가 얼마나 열렬하게 꼬꼬댁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또는 숫자 4가 무슨 색인지 질문하는 것과 똑같다. 날아다니는 전자는 진짜 또는 실제 위치가 없고 산만하게 분포되어 움직인다. 어떤 입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동안에는 양자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 곳에 동시에 머물 수 있다. 어떤 전자를 어두운 상자에 가두어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차단하면 전자는 갑자기 상자 안의 모든 곳에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면 상자 안에서 산만한 전자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전자가 특정한 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상태의 중첩은 입자가 세계의 다른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측정은 상태를 변화시키고 자연으로 하여금 확정 짙도록 강요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흐릿터분하게 분포되어 있던 것이 명백하고 확정적인 것이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양자 실험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보자. 매번 어떤 원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잘 밀폐된 상자에 가두어서 원자가 양자 물리학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분포하고 여러 곳에 동시에 위치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입자가 어떤 특정한 위치를 정하도록 강요하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실험을 할 때 늘 똑같은 시작 조건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해도 측정 결과를 예측 불가능하고 순전히 우연이다. 양자 우연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측정이란 대체 무엇인가? 측정 없이 이 세계는 아주 질서가 잘 잡혀 있고 입자는 다양한 중첩 상태에 놓여 있다. 양자 우연성은 측정의 순간에 본격적인 문제가 된다.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중에서 어떤 것이 실제 측정 결과가 되어야 할지 자연히 결정해야 하는 순간의 말이다.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 상자 뚜껑을 열어 들여다봐야 할까? 이것은 측정의 한 가지 방식이지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측정 방식이 있다. 상자를 광선으로 비추어서 고양이가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또 상자의 발열 정도를 측정해서 상자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지 아니면 죽은 고양이의 시체가 천천히 주변 온도에 맞춰지는지 알아볼 수도 있다. 그리고 상자 주위에 민감한 진동 측정기를 설치하면 불쌍한 고양이가 독에 질식되어 쓰러질 때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측정에 속하며 파동 함수의 붕괴를 가져오고 중첩 상태를 끝내며 우연이지만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낸다. 양자 우연성은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대상들을 결합한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작용하고 아주 순간적으로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대성 이론에서 빛보다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없다는 규칙을 정립했다. 그는 멀리 떨어진 파트너 입자의 양자 측정 작용을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칭하며, 그런 의미 없는 예측을 한다면 양자 이론은 아직 불완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실험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동안 바로 이러한 입자들이 얽힌 상황들에 대해 반복해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양자 이론이 승자로 남았다. 이 문제에 관한 아인슈타인의 회의적인 생각은 틀린 것이었다. 그렇지만 정보가 빛보다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없다는 그의 규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양자 얽힘을 정보의 전달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개의 입자가 서로 주고받는 것은 순전히 우연한 결과로 우리로서는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다. 우리는 모두 우연의 산물이다. 우연 없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없이 우연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가 예측 가능한 시계의 톱니바퀴 장치처럼 작동하는지, 아니면 우리 우주의 근본적인 설계도 어딘가에 우연히 깃들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날개짓으로 날씨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는 나비를 만나 보았고, 살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죽은 고양이도 만나 보았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어쨌든 엄청난 우연들이 축적된 결과이다. 우리가 존재하기까지 얼토당토 않고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야만 했다. 초신성이 충분한 양의 무거운 원소들을 남겨놓은 우주 어딘가에 적당한 크기의 별이 생성되어야만 했다. 카오스적인 혼돈 속에 날아다니는 물질들로 행성이 만들어져야 했고, 그 표면이 살아가기 좋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별과 정확한 거리를 두고 궤도를 돌아야만 했다. 그 행성에서 언젠가 분자들이 제대로 조합되어 스스로 재생산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져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진화는 예측 불가능한 수백만 년 동안의 우연한 일들을 통해 항상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했다. 셀 수 없이 많은 우리의 조상들은 결국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 엄청난 양의 기가 막힌 우연들을 경험해야 했다. 끔찍한 전쟁터에서 우리 조상들은 운 좋게도 화살, 칼, 그리고 총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고고조 할머니가 나중에 우리 고고조 할아버지가 될 그 친절한 젊은이를 우연히 만나게 된 계기는, 남자가 타고 가던 말이 다리를 다쳐서 하룻밤 그 동네에 묵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기막힌 우연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대신에 마찬가지로 자기 존재의 놀라운 우연에 대해 감탄하고 있을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행운은 더 많은 기이한 우연의 연결고리에 달려 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바로 이런 점이 우리의 강점이다.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달의 모양이 왜 항상 똑같지 않은지 궁금해하고, 봄에 눈사람이 녹는 이유와 애벌레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이러한 원인 찾기를 통해 우리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켰고, 우리의 태양계에서 지배하는 종으로 등극했다. 우리는 원인에 대한 질문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모든 대답이 더 깊은 원인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원인의 사슬에 얽히지 않으려면 어떤 지점에서 끝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잠정적으로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을 우연이라고 설명한다. 우연성은 우주의 특성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카테고리다. 우연은 우리가 결국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약 이해할 수 있다면 삶은 상당히 단조로워질 것이다. 우연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 속에서 다채로운 미래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 곳곳에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연의 존재로 우주는 정말 놀라워진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연을 통해 우주를 정말 놀라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 아무도 놀라지 않는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